네, 보신 것처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일본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한국으로서는 전후 처음으로 이제 중참 양원에서 일본 여당이 3분의 1을 확보했다. 따라서 이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됐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일단 일본 국민들한테 평가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자민당 공명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역시 이제 아베 수상이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적어도 2018년 9월까지는 지금 임기가 보장된 상태고 예. 그때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번 중의원, 참의원 2번 선거, 3번 선거가 있었는데 3번 모두 압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 또는 아베 수상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 신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바로 개헌 여부였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선거전에서 아베노믹스만 강조를 했지 사실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베 네. 수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은 철저하게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3분의 1을 확보하게 되면 아베 수상은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소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개헌하겠다고 맞불을 놓게 되면 이건 선거는 굉장히 참패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일본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이란 발톱은 철저하게 숨기고 그리고 나서는 아베노믹스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예. 불리한 지점은 빼고 그리고 유리한 지점만 내세워가지고 이런 정책인 압승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국민들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 좀 부정적인 뜻이 많다. 이번에도 참여연 선거를 하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었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직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간다면 상당히 이제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 반대고 네. 사실은 이제 한국에는 아무래도 헌법 구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국방군 그러니까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사실 이제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환경권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약간 우파적인 시각으로 천황 원수제라든지 또는 뭐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각 정당마다 전부 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봐서는 요건이 구성된 건 분명합니다. 3분의 1은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헌법이 개정이 될 것이냐 이건 전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단지 이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됐고 보다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입지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전에는 터부였는데 지금은 터부가 아니고 네. 지금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구나 이제 아베 수상은 선거 끝나자마자 가을 국회에서 헌법 심사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겠다라는 예, 식의 예.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논의할 그런 환경은 됐지만 이것이 바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건 약간 상당히 또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투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개헌까지 가는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양원제라서요. 중원도 있고 참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를 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안이 수렴이 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는 중참 양원을 3분의 1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그것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지난합니다. 그렇게 앞서 쉬운 일이, 설명하신 대로요. 예,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민당이 애초부터 이게 개헌을 당헌으로 결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955년 창당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좀 개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점령군들이 2번 다시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예. 그래서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1955년에 패전한 지 10년 뒤에 일본 자민당이 만들어졌을 때 자주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 설립 취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베 수상이 참 그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에 이제 헌법 조사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자기가 중학생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일본의 평안법 전문이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예. 다 외워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냐면 아니 이건 점령군이 만든 헌법인데 왜 내가 그걸 외워야 되느냐에 굉장히 나는 반발감을 느꼈다는 예. 거라고 중학생 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헌법 만들은 지 70년이 넘었다. 이건 한번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이 만든 헌법이 아니고 일본인이 스스로 쓴 문장으로 만든 헌법을 자기의 정치적인 사명이자 임기 내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지만 그걸 추진하다가 제1차 내각에서 2012년에 1년도 못 가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도박이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네. 여러 가지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되겠군요. 자, 만약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에 개헌에 성공했다고 저희가 좀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여러 주변국들에는 또 상당한 위험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건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상징성은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가는 것하고 지금 가는 것하고 현실 상태로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자위대가 23만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4위, 5위 자위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지스함 같은 것도 8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군사력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작년 9월 달에 집단적 자위권을 합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네. 미군과 공동으로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유사시에서는 세계 어디나 가가지고 일본 국익과 관련된 곳이라면 가서 참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가면서 보다 강화된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긴급 조치라든지 예. 수상이 강력하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량권 같은 건 크게 확대되겠지만 지금하고 헌법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미 일본은 유사시에 그 자위력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집단적 자유권이 허용됐기 때문에 예.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가운데 우린 그 동북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이 좀 강해지면서 동북아의 그 안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사드 배치 논의도 나온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일본의 그 자위권이 강화되고 군대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나라로서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큰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어떤 전후 변화에서 과거 반성이 부족했다든지 예. 이런 그다음에 최근에 중일 간의 갈등이라든지 예. 이런 면에서는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자위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일 미군의 어떤 공동으로 작전을 합니다. 네네.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요. 주일 미군과 공동 작전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떻게 적절하게 또는 그때그때 이런 그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이게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또는 남북 간의 어떤 지금의 갈등과 사드 배치 논란 또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하나하나 심사숙고하면서 외교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너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위협으로 간주하지 말고 또 너무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말고 예.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한국 외교가 조금 더 복잡한 지형이 올라와 있다. 그건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은 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아베노믹스가 일본 국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베노믹스가 지금 3년 반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년간 장기 불황이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뭐 국채는 쌓이고 이거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말하자면 주식은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베노믹스 들어가지고 주가도 올랐고 기업 고용률도 높아졌고 현실적으로 지금 구인율이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찾는 비율이 1.3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역 경제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지역까지
파급되지 않는 거 네. 이건 이제 한계거든요. 그래도 지방에 가면 역시 그 일손 부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상당히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격차 사회가 되면서 이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습니다. 네네네. 32%에서 38%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약간 있거든요. 또 이제 약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임금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민당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해가지고 최저 시급을 이제 1,000행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00원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를 확보하고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일본도 역시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과실을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자민당도 검토하고 있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일본 국민도 아베노믹스가 절반의 성공이지만 조금 더 두고 보고 네네. 지지하면서 앞으로 좀 변화를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것이 이번에 선거 결과에 나오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부터 선거가 그러니까 지난번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8세에서 19세 표심은 조금 기존 자민당하고 공명당 쪽으로 좀 많이 기운 쪽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경화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일본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뭐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아베 정권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18세, 19세면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거 확실하게 어떤 그 뭐랄까 정당 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지지 정당이 없는 층이 지금 84%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 너무 분열돼 있고 또 명백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정성이 있는 그 아베 정권을 지지한 것이다. 네. 또 반면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반대라든지 예. 집단적 자유권 반대해가지고 수만 명의 20대, 30대가 모여가지고 수상 관저 앞에서 작년에 데모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 예.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